자, 앞에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음양과 오행에 대한 것들 개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들을요. 그 중에서 순환 주기, 특정 현상이 반복되는 기간, 현상 이런 것들에 지금 초점을 좀 맞춰보고 그거를 음양으로 표현해보고 오행으로 표현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책에서는 지금 이제 13페이지에 써있죠. 그러니까 계절을 음양과 오행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음양과 오행으로요. 자, 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네 개의 계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의 계절이 더 들어갑니다. 요 부분에 늦여름이라고 할까요? 늦여름. 그러니까 삼복 더위가 있는 시간입니다. 요거를 고 옛날 책에서는 긴 여름, 그래서 장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봄을 상징하는 게 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름을 상징하는 게 화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여기 들어가겠네요. 늦여름에 해당되는 게 토에 해당되고요. 가을에 해당되는 게 금에 해당됩니다. 겨울에 해당되는 게 수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늦여름 중간쯤을 쭉 놓고 보면, 자, 봄부터 여름, 그러니까 거의 한 말복까지, 그러니까 입추 전까지, 그러니까 입추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는요, 점차 온도가, 기온이 점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요. 그러니까 봄에 시작된 기온이 이 여름의 거의 여름까지는 거의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까지가 온도로 따지면 점차 상승한다 그래서 양의 단계에 놓을 수 있고요. 이 늦여름 입추가 좀 지나면서 시간이 좀 뜨거운 기온이 있지만 점차 시간이 좀 온도가 내려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추운 거죠. 얘는 더운 거고요. 더운 기온, 음은 추운 기온이라고 보면 여기는 음이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즉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의했을 때, 봄을 여기쯤 놓자고요. 했을 때 봄부터 여름까지, 여름이 끝까지는 점차 기온이 상승하는 시간, 그래서 양의 단계로 놓을 수 있고,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 그래서 음의 단계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온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정체되면서 아주 뜨끈뜨끈한 찜통 더위를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찜통 더위요. 요거를 토라고 하는 겁니다. 토. 요 토 기운이, 그래서 이 1년도 음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오행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앞 시간에 물상론을 갖다가 쓰면은 처음에 이야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이 목이라는 기운을 봄으로 이해하지 않고 목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떤 이론을 확장하거나 응용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놓는 게, 이건 나무가 아니라 봄 기운으로 이해해라. 하루라면 아침 기운에 해당됩니다. 하루라면요. 여기는요, 낮 기운이고, 가을은, 그러니까 토는 오후 기운입니다. 얘는 저녁 기운이고요. 겨울은 밤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오행, 이것도 아침, 낮, 오후, 저녁, 밤, 이게 순환돼서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순환 주기가 1이라는 거고요.
밝을 때 점점 밝아지는 기운을, 그 밝은 기운을 양으로 놓고 어두운 기운을 음으로 놓으면 음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과 양은 어떤 특정한 주기를 파악하고 그것이 양과 음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5가지 단계로 세분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2가지로 구분하는 걸 음양론이라 하고 5가지로 세분한 것, 얘를 오행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양과 오행이 이런 정도의 속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주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간지의 어떤 음양 구분을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요. 표가 1, 2, 3, 4, 5, 5개의 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간지의 음양을, 천간지의 음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지의 음양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 간지는 뭐냐면, 요 간은 천간을 의미합니다. 지는요, 지지를 의미합니다. 얘를 천간이라 하죠. 얘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간과 요 지, 요걸 따서 간지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 천간은 뭐냐면 사주에서 보면 2개의 어떤 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갑진, 그러니까 지금 2월 4일 되기까지는 갑진년이고 2025년 2월 4일이 넘어가면 이제 을사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병오년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그 해를 갖다 그 해나 그 달 일을 위에 있는 글자와 아래에 있는 글자를 조합해서 표현하는데, 얘가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표현하고 아래에 있는 글자를 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둥이 있는 걸, 위에 있는 걸 간, 아래에 있는 걸 지, 그래서 간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지금 간지 음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간과 지지의 음양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천간은 10개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10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 그러니까 이걸 딱 한문이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글로 자꾸 쓰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한문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딱 22자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한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책에는 거의 한자를 안 썼지만, 적어도 이 간지, 그 사주를 적을 때 간지만큼은 한자로 적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이 천간의 10개 글자는요, 제가 정확하게 써줄게요. 갑, 을, 병, 정, 약자로 정확하게 쓰면 무, 기, 경자가 경, 신, 임, 개. 이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개의 글자가 천간 글자를 말하고요. 지지의 글자는요, 그러니까 보통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12개의 글자가 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개와 12개 요거는요, 여기 있는 10개의 글자는 항상 사주를 적을 때 위에 있는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가 여기 존재하고요. 아래에 해당되는 글자는 이 12개에 있는 글자가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글자를 적었는데, 사주를 적었는데, 뭐, 갑을, 아니면 뭐, 병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주, 자축, 이런 식으로 사주를 적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 위에는 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천간이 들어갈 자리에 여기 지지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는 지지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천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또 마찬가지 병정도, 이건 천간은 맞지만 이건 지지 들어갈 자리가 지지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천간의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맞는 겁니다. 자, 먼저 요렇게 제가 이제 배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독특하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이나 처음 배우시는 분은 시간을 내셔서 이 순서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한 20번만 중얼중얼 해주십시오. 평소에. 여기 또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솔해,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솔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익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외우면서 순서를 갖다 기이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천간에 있는 글자와 지지에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얘가 지금 간지가 무엇인지고요. 우리는 얘를 음과 양으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약간 음양으로 나누어야 얘를 오행에도 배석하고 음양에도 배석하고 얘가 음기가 많은지 양기가 많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예측할 수 있고 직업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가 예측은요, 맞춘다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직업 분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천간 10개, 근데 음양을 나누는 기준이 한 가지만은 되게 간단하겠죠. 근데 아쉽게도 음양을 나누는 기준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한 6, 7가지가 돼요. 한 6, 7가지 그 7가지 유칠 종류예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 음과 양을 구분하는 기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과 양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분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요것들 하나하나 자체가 사주를 실제에서 분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잣대가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6, 7가지 나누는 것들이요. 아무튼 지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가장 간단한 방법 한 2,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육친의 배분화, 또 십성의 배속까지도 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뭐다? 음양을 통해서 오행을 분화하고 여기서 육친을 분화하면서 얘를 십성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이 지금은 되게 낯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먼저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은 가장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했습니다. 종류는 뭐다? 10가지가 있다. 10가지가 뭐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다. 얘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순서를 매겨보면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에서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갑을 2개를 음양으로 놓고, 갑을 2개를 음양으로 놓고, 병정을 음양으로 놓고, 무기를 놓고, 경신을 놓고, 임기를 놔서 앞에 있는 놈을 양, 뒤에 있는 놈을 앞에 있는 놈을 양음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에 의한 음양인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이 10개의 글자를 둘씩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갑을로 나누고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눈 다음에 먼저 나온 놈은 양으로 놓고 뒤에 나온 놈은 음으로 놓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음양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따지면 갑은 양이요, 을은 음이구나. 병은 양이요, 정은 음이구나. 무는 양이요, 기는 음이구나. 병과 임은 양이요, 신과 계는 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 1에 나와 있는 양 구분 방법입니다. 또는 이제 두 번째는요, 요건 이제 표가 3에 요건 표 3에 나오는 구분 방법인데, 똑같이 자부터 해까지 12개의 글자를 2개씩 묶습니다. 어떻게? 자축으로 묶고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러니까 순서대로 2개씩 묶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놈을 플러스로 놓고, 양으로 놓고,
뒤에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음으로 놓는 겁니다. 그럼 자축의 자축 중에서 자는 양이요, 음은 축은 음이다. 지는 양이요, 사는 음이다. 양은 오는 양이요, 미는 음이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건 뭐다? 얘도 순서에 의해서 놓는 겁니다. 자, 이 표가 표 3이고요. 지금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표 3이고 요것이 표 1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나오는 천간과 지지가 조합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양에 있는 글자는 양에 있는 천간은 양의 지지랑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간이 갑이라면 요 아래에 올 수 있는 자리는 요거는 이 지지 중에서 여기 자, 인, 진, 오, 신술 이 6가지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술 또 갑신이 하나 빠졌네요. 갑신 이 6개는 가능한데 갑이 양인데 이 음에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갑이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축, 묘, 사, 미, 유, 해 이러한 조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갑은 양이기 때문에 음과 그러니까 같은 간지를 이룰 때는요, 음의 기운과 같이 이룰 수가 없고, 천간이 양이면 이 지지도 양에 있는 글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자 갑이 천간의 갑이 지지랑 이을 수 있는 12개가 아니라 6개지요. 갑은 6개의 간지가 만들어질 수 있죠.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병자, 병인, 병진, 병오, 병신, 병술은 가능한데 6개가 가능한데 병이 축, 병묘, 병사, 병미 이런 식으로 간지는 없다는 거죠.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그러니까 각 10개의 간지가 각각이 각각의 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몽땅 많이 해봐 6개니까 총 종류는 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60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60간지요. 60간지가 지금 이제 60간지는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요 60간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별도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60간지, 그러니까 60간지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의 조합 최대의 수가 60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가지 가져가지고 매년 간지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24년을 갑진이라는 간지로 표현하고요. 25년을 을사라고 표현합니다. 26년을 병으로 표현하고 27년을 정미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매년 돌아가는데 이걸 다시 60년이 지나고 61년째가 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간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얘를 회갑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천간과 지지가 어우러지고 간지를 구성하려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모여야 된다. 거기서 천간의 양은 갑무, 갑병, 무경, 임을 양이라 놓고 천간의 음은 을정, 기신계를 음이라 놓는다. 지지의 양은 자인, 진오, 신수를 양이라 놓고 나머지 6가지를 음이라고 놓는다가 천간과 지지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표를 이런 모양을 표 1로 정의를 했고 15페이지에 이 모양을 표 3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음양을 나누는 기준이 6, 7가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선 또다시 이제 점점
그러니까 점점점 양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지 음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음양을 나누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실전 사주에서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음의 기운이 많으니까 너는 음의 기운이 많은 직업군을 선택해라. 너는 양의 기운이 많으니까 양의 기운이 많은 걸 선택해라 하고 기준, 직업적인 거나 그 다음에 성향을 설명할 때 요 음양 구분법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전에서 사람의 삶의 그 사주를 본다 할 때 음양 방법은요 이 방법이 아니라 지금 표 1과 3에 있는 구분 방법은 천간과 지지를 조합하는 방법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실전 사주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제 2번과 4번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5번도 많이 쓰게 되겠죠. 2번, 4번, 5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번, 4번, 5번을 좀 설명하면서 다시 60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간과 지지를, 그러니까, 음양으로 나누는 기준이 먼저 1번은 그 순서에 의해서 나눴다는 겁니다. 이게 표 1과 표 3이었습니다. 얘는 천간의 그 표였고, 얘는 지지의 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양기가 점차 상승하면 양으로 놓고 음기가 점차 상승하면 음으로 놓는다는 겁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요. 특정 지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점 양의 기운이 많아지면 양으로 놓고 그 시점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음으로 놓는다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음양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기운 자체는요. 가장 양기가 가장 최초로 올라온 것을 그 기운을 갑이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의 기운이 점차 시간이 쭉 지나가면 을로 지나가는데 이 을은요 갑보다 더 양의 기운이 더 많아집니다. 즉 하루를 예를 들면 갑을 해 뜨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이 만약에 06시라고 치면 이 06시가 지나면서 약 08시쯤 되면 08시쯤 되면 해는 다 떴고 아직 환해지진 않았지만 이 6시보다 더 조금 더 밝아졌고 조금 더 기온이 약간 올라가는 정도 그게 을이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아직도 아침의 기운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 둘을 목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다음에 해가 완전히 중천에 상당히 이제 또 해가 뜨기 시작해갖고 막 11시쯤 되면 한 10시쯤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해가 뜨는 정도가 막 부시게 됩니다. 그걸 병이라고 놓고 한 11시 30분쯤 됐을 때 어떤 굉장히 해가 좀 높이 떠 있지만 최고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 그 정도를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은 아까 순서에 의하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였지만 실제로 음과 양의 진행 단계를 보면요. 병의 온도나 밝기보다 정의 온도나 밝기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정이 병보다 더 양의 기운이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요게 무르익으면 다음 기로 넘어갑니다. 기는요. 난 12시 30분 정도, 그러니까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고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가장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무라고 놓고요. 기는 오후 한 2시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나 날씨는 굉장히 밝은 상태인데 그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전보다 조금씩 어두워지고 음기가 좀 조금씩 늘어나요. 현재는 밝아요. 이게 기 상태고요. 그 점차 시간이 이제 그 석양 저녁쯤 되면 해가 좀 거의 해가 지기 전에 약간 석양쯤 되는 게 경이고, 시는 해가 지고 나서 좀 어두워지는 거. 그러니까 초저녁. 그리고 깜깜한 저녁을 밤중을 임이라고 놓고 여기를 거의 새벽 정도,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전까지의 기온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임은요, 여기는 보통 밤 12시쯤 되는데요. 밤 12시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음기가 점점 짙어진다는 겁니다. 즉 음기가 짙어진다는 것은 온도가 더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지만 언제든요. 밤 12시의 기온과 새벽 3시의 기온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항상 새벽 3시의 기온이 밤 12시 기온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또 어둠도 더 짙어지고요. 그래서 점점 여기서 시간이 지나가서 음기가 짙어지기 때문에 얘를 음기라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음기가 굉장히 깊어지고 나면 다시 양기로 바뀌기 때문에 이 개가 얘는 음기가 굉장히 깊어지고 다시 양으로 전환하는 위치, 즉 얘를 갖다가 고전에서는 음이 극에 달하니 양이 생긴다. 그래서 음극, 즉 양생이라는 표현을 개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즉 어둠이 극에 달하면, 다시 말하면 새벽 3시쯤 되면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니까 음이 극에 달하면 즉시 이후에는 양이 생긴다, 갑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자로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오행론에는요. 그런 것들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오행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요렇게, 그러니까 요 표가 뭐냐면 표 2입니다. 표 2는 뭐다? 천간을 내가 그 지점에서 그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점점 양기가 더 많아지는 걸 양의 기운으로 놓는 겁니다. 그게 갑부터 무까지를 양의 기운으로 놓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기부터 개까지를 음의 기운으로 놓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표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4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쓰는 관법 중에 하나가 삼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홍어삼합이 아니고요. 3이라는 것은 세 개의 글자가 모여서 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삼합을 구성하는 글자를 아예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방위표를 놓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고 이건 있으니까요. 이 동쪽은 보통 이제 동쪽은 보통 목화 토금수로 표현을 한다면,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화 토금수 해가 떠오르는 시간은 아침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침 시간은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세 개의 글자가 합을 해서 목을 이루는 글자는 해라는 글자, 묘라는 글자, 미라는 글자, 이게 삼합을 이루면 목이라는 국을 형성합니다. 이게 지금 좀 어려운 분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12가지 중에서 지지입니다. 지지 중에서 해, 묘, 미는 목, 국을 이루면서 동쪽,
의미한다. 왜? 동쪽은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 반대쪽 사우스예요? 웨스트요? 서쪽이 되네요. 해가 지는 시간이 되겠죠. 해가 지는 시간은 요때는 축을 갖다가 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국은 뭐냐면 해가 질 때 이 금이라는 게 하루 중에서 해지는 시간을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이제 오전, 그러니까 아침은 우리 목이다라고 아시고요. 그 오전은 화가 됩니다. 오후는요 토가 되고요. 저녁은요 금이 됩니다. 밤은요 수가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목화토금수라는 얘기보다는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오행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계절을 따지면 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로 따지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목이라고 표현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침의 기운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해가 지는 것은 그 저녁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녁에 해당되는 게 금입니다. 그리고 금을 상징하는 세 개의 글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사유축에서 금 얘가 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삼합을 이루는 것은 그 합의 기운을 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형국, 이런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 이루어졌다. 이런 세가 강하다는 것을 국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 남쪽은요 불기운이 굉장히 갖고 뜨거운 기운이 많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은 보통 화라고 표현합니다. 온도가 올라가 있는 모양이죠. 낮 기운이죠. 그럴 때는요 여기는 인, 오, 술이 모여서 이 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추운 기운을 얘기합니다. 북쪽은요 또 밤이 되니까 어둡고 춥겠죠. 그것이 신과 자와 진이 모여서 한 밤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라고 표현하고 국을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이 기준으로 글자를 배치하는 거는 요 배치는 한 번만 외워두시면 사주를 공부하는 내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것이고 즉 사주를 보자마자 해석하는 용도로 엄청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 이 배치는 외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얘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점차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들을 양으로 놨고 점차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을 음으로 놓은 걸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자, 아침부터 얘가 지금 아침과 점심, 저녁, 밤이 되는데 여기가 아침, 여기가 낮, 저녁, 밤이 되는데요. 시간이 되면서 점차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은 언제냐면 아침부터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는 계속 온도가 점차 올라가거나 아니면 멈춰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양이라고 놓는 겁니다. 신자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녁부터 밤까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어두워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얘를 음이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언제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양이라고 놓고 음이라고 놓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요.
병인 맞지. 이렇게 되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지만을 갖다가 지지의 음양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지지의 음양을 나눌 때요, 요 표 있는 거에 원래 배치에다 그대로 두면 요 진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자진이 여기 있죠. 인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호술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해라는 글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해묘미가 여기 있으니까 해묘미가 여기니까요. 오라는 글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를 쭉 놓고 여기가 음의 기운이라고 했고 여기가 양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사주가 남자의 사주인지 여자의 사주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의 사주는요, 이 사람이 남자의 사주일 경우에 봅시다. 남자라면 남자의 그 몸이 있습니다. 몸 자체가 남자는요, 그러니까 음기와 양기 중에서 양기가 더 강합니다. 즉 양팔 저울에 논다면 양의 기운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여자에 비해서입니다. 양기가 강하다는 것은 보통 어린아이들 중에서 남자애와 여자를 모아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남자애들이 많이 활동적으로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날아다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이게 힘의 기운이 밖으로 뻗쳐나가는 걸 양기가 강하다고 하고요. 여자애들은 놀 때 보면 좀 다분히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차분하게 앉아있는 것을 음의 기운으로 논다면 남자아이가 평균적으로 양의 기운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아이의 몸을 갖다가 양팔 저울에 이렇게 놓자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데가 양의 기운이고 이게 음의 기운입니다. 여기에 사주가 뿌려지는 겁니다. 이 남자라면 양의 기운이 하나, 둘, 세 개의 글자가 들어가고요. 음의 기운이 하나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는요, 조화가 필요한데 남자가 몸도 양의 기운이 많은데 사주도 이거 지지만 보니까 양의 기운이 굉장히 더 많았고 더 기울어졌다면 이 사람은 삶 자체가 고생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을 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비슷한 성공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뭔가를 손실을 봐도 작은 실수를 해도 아주 커다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양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양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엄마와의 관계, 와이프와의 관계, 어떤 누나나 동생과의 관계, 아니면 주변에서 만나는 이성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이성들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양기가 강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지지가 양기운이 많을 때는 고단하구나, 힘들겠구나, 뭔가를 이루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번 손실나면 다 까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전제로 하다 보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쉬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이 여자라면 달라집니다. 여자라면 이 반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자는 여기가 음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양보다. 근데 여기에 이 사주는요, 사주가 양의 기운이 3개, 음의 기운이 1개니까 요거는 거의 평평한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직 평평하지만 아직도 음이 조금 더 약간 무거운 정도입니다. 이렇게요. 음양.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세상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고요. 쉬고 싶으면 쉬는 겁니다. 내가 쉴 때는 남자들이란 존재들이 나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님 또는 작은어머님 아니면 할아버지가 나를 갖다 귀여워해주고 언니 오빠들도 나를 귀여워해줍니다. 커서 학교 다니면 꼭 내 짝꿍은 친한 아이는 이성 친구가 많고요. 내가 대학을 가든 사회생활을 해도 남자들이 많은 공간 속에서 내가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남자들이 많은 공간에서 나는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여자가 많은 공간에서 일을 할 때는 시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요. 뒷말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선택의 기회가 많은데 가능하면 이성이 많은 공간 속에서 찾아가라.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해도 여자들이 많은 약대보다는 남자가 많은 공대가 낫겠죠. 남자가 많은 공간의 직장이 여자가 많은 공간의 직장보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양의 교화가 맞으면 살아가는 게 좀 쉽게 합니다. 자기는 매 순간 고생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야 나는 고생한 것도 아니고 되게 쉽게 갔구나. 나는 고생이라고 느꼈지만 저 친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쉽게 얻고 쉽게 성공하고 손해를 봐도 작은 거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고달프지 않고 평안한 쪽이 더 많은 것이 이렇게 균형이 맞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는 방법은요. 사주의 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이 삶이 편안하고 쉽게 갈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고생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얻기는 힘들고 일을 내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을 사람인지를 한눈에 바라보는 관법입니다. 자, 이 방법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대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지 못 사는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대운이 이렇게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이 남자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데 만약에 5대운이라고 하면 5, 15, 25, 35, 45, 55, 65, 75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 사주의 어떤 사주에 관계없이 이 사람의 삶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운은요. 대운이 지금 신과 유는 신과 유를 보십시오. 신은 어디 있습니까? 음의 기운에 있죠. 유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음의 기운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음의 기운에 있는 겁니다. 자, 술은요. 이 양의 기운이 있고 해는 양의 기운이 있죠. 얘는 양의 기운인 거예요. 얘는 똑같이 음의 기운, 양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지금 대운의 지지가 삼합을 모양을 놔서 음과 양을 구분했을 때 남자들은요. 음의 기운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평균의 삶이 일어나면 더 높아집니다. 음의 기운에 있을 때. 다시 이게 양의 기운으로 바뀌면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가고 마이너스 베타 기간, 플러스 알파 구간, 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평균 삶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 평균 삶이 여기 있는데 내가 대운 지지가 삼합체계로 음에 있는 구간에는 나한테는 플러스 알파의 이만큼이 얻어집니다. 이때는 그래서 좀 더 쉽게 세상을 살아가고 좀 더 쉽게 고생 없이 성취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음의 기간이 두 기간이 두 기가 뭉치기 때문에 이 20년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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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 20년은 플러스 간만의 구간, 내 능력과 노력보다 더 많은 걸 얻는 시간, 이게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시간이 20년 단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20년은요 대운 2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사주가 어쨌든 간에 어릴 때부터 24살까지는 자기의 능력과 노력보다 더 많은 걸 얻고 25부터 44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손실나면 이때 손실나면 완전히 부도까지 가는 거고요. 정말 잘 나가도 평상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유지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20년을 지나서 절치부장을 하는 동안에 내가 자기 준비를 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 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쓰냐면요. 내 나이대에 따라서 가령 내가 이 나이대라면 어려움이 끝나고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을 테니까 일을 확장하고 더 넓히고 더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이런 기간이 끝나고 내려와 있을 때는 손실을 갖다 막는 거, 그러니까 확장보다는 축소, 어떤 고수익보다는 안정된 수익, 최소한의 수익을 노리는 게 더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략을 짤 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는 거꾸로가 되겠죠. 여자의 경우는요. 똑같이 여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파란 걸로요. 왜냐하면 여자는 몸이 음이니까 음의 기운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신에 양의 기운에서 되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음양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그래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 사주에 맞는 일을 하고 내 장점을 쓰는 걸 직업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그러니까 이득을 볼 때 크게 이득을 보고요. 손실을 봐도 그렇게 큰 손실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서 지낼만 했어. 여기서 모아놓은 실력과 배경과 어떤 금전을 이때 살아가는데 아무 무전이 없었고 이때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이러한 모양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요. 난 평생 70평생을 살아도 한번 허리 한번 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요 파란 구간을 들어섰는데 이 파란 구간은 뭐냐면 내 사주 자체에서 약한 것을 직업으로 쓸 때입니다. 그것이 약하다는 것이 사주 자체에 약한 것도 있고요. 또는 사주 대운에서 약해진 글자를 직업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사주에서 단점을 직업으로 쓸 때는 이 파란색을 선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20년이 있다도 좋은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붙으면 거의 신용불량 상태까지 갑니다. 파산하고요. 반면에 내 사주에서 장점을 쓰기 위해서는 장점을 써서 직업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좋은 때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볼 때도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언제 언제 돈 벌고 언제 잘 돼요를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떤 일, 그러니까 이게 빨간 일을 하는 게 좋은지 파란 일을 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란 일을 하고 있다면 파란 일을 빨간 걸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빨간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해서 파란 쪽에 일을 선택함으로 따라서 나한테 주어진 운명을 잘못 쓰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바꿔주는 것, 원래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젊은 아이일수록 이 아이가 이 빨갛게 잘 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지금 제가 2년 동안 주구장창 강의할 내용입니다. 파랑을 쓰면 직업으로 손실 난다는 거. 이것도 2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할 겁니다. 이걸 자꾸 듣다 보고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의 삶에 적응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